네. 자, 산업안전관리론 실기 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좌입니다. 자, 15번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자, 앞에 강좌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련된 이야기가 마지막에 주로 다뤄졌지 않습니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을 세 가지 쓰시오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안전보건 앞에 1강에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시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하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하고 차이가 뭐죠? 도급사업이냐 아니냐 이거죠. 도급사업, 도급을 줘서 다른 회사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도급사업이라고 부르고, 우리 회사 직원들만 우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도급사업이 아니죠. 그러면 도급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대한 총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고 부르고, 도급사업을 했을 때는 여러 회사가 같이 한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총괄 관리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총괄 책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할 대상 사업은 주로 무슨 사업을? 도급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쓰면 그게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거겠죠. 자, 자,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하고 안전보건 무슨 책임자요? 총괄 책임자.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는 도급사업이 아니다. 도급사업이 아닙니다. 여기는 무슨 사업이다? 도급사업이 맞습니다. 여기는 도급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한 회사 사람들만을 관리하는 거고, 여러 회사 사람들을 같이 관리하는 게 총괄 책임자니까,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할 대상 사업을 세 가지 써라는 말의 의미는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할 사업장은 도급을 주로 주고 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주로 건설회사, 건설 현장 생각해 보세요. 요즘 건설 현장은 원도급 회사가 있잖아요. 원도급 회사에서 일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회사 사람들이 다른 소규모, 중소규모 협력사라고 부르죠. 협력사 사람들이 와서 일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의 대표적인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책임자는 총괄 책임자가 되겠죠. 도급사업이니까. 또 조선소도 그러죠. 조선소. 조선소에서도 이름은 뭐 대우, 삼성 여러 중공업 회사가 있고 조선소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일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 협력사들이 같이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도급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이런 도급을 주는 사업이 중심이 될 거다 이 말이죠. 답이. 그래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을 쓰라고 했을 때는 이런 도급을 주는 사업장을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박보트 건조, 조선소입니다. 상시 근로자 몇 명 이상일 때 50명 이상인 선박 및 보트 건조, 그 다음에 50명 이상인 1차 금속 제조업, 50명 이상인 토사석 강업. 자, 요 두 개를 따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박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강업, 요 세 개의 업이 다 몇 명이 기준이다? 50명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50명 이상인 선박보트 건조업, 50명 이상인 1차 금속 제조업, 50명 이상인 토사석 광업. 제철소예요. 제철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총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인 무슨 업? 건설업. 총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자, 밑에 보시면 지정 대상 사업에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수급인, 하수급인. 이렇게 먼저 나온 게 수급인, 하수급이 먼저 나오잖아요. 도급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자, 이렇게 쓰셔도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 세 가지 쓰라고 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답을 뭐를 중심으로 제가 썼어요?
여기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주로 답을 썼어요. 선박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100명이 아니라 몇 명이다? 50명이다. 근데 이 전제 조건 50명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서 50명.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 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인 건설업. 여기 3번 내용이죠.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 금액을 포함해서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답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최대 몇 개까지 쓸 수 있냐? 100명 이상인 사업 하나 쓸 수 있죠. 50명 이상인 선박보트, 50명 이상인 1차 금속 제조업, 50명 이상인 토사석 광업 이렇게 하면 4개가 됐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건설업 25억 이상인 건설업 하면 5개가 써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다? 5개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3가지를 쓰라고 하니까 지금 50명 이상인 선박, 50명 이상인 1차 금속, 50명 이상인 토사석 광업을 요 3번째다 넣어도 답이 된다 이야기죠. 예, 그 말을 제가 지금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공사 금액으로 건설업 이렇게 써서 4가지까지 답을 확장을 시켜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하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구분을 한번 해보시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을 해야 할 사업은 조선소도 도급을 주고 건설업도 도급을 주고 건설업, 토사석, 광업, 또 1차 금속, 제철소 이런 데도 다 도급 사업을 하죠. 도급을 줘서 사업이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을 중심으로 50명, 그 다음에 100명, 그 다음에 공사 금액으로 건설업은 20억.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쉽게 기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을 2가지 쓰시오. 자,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총 몇 가지 쓸 수 있다 그랬어요. 5개로 나눠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100명 20억, 또 50명 기준으로 토사석 강호 1차 금속, 그 다음에 선박보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면 되는데 지금 5가지 중에서 문제를 내신 분이 선박, 보트, 금속, 토사석 이거 광업을 제외한다. 그럼 뭘 쓰라는 이야기예요? 100명하고 20억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100명하고 20억을 답으로 써주라. 상시 근로자 100명, 공사금액 20억 원 이렇게 해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정확하게 할 때는 이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처럼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 하듯이 수급인과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이렇게 이 말이 들어가면 더 정확한 답이 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렇게 쓰시면 더 좋은 답이 됩니다. 2번처럼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제약을 걸 수 있다.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이걸 제외하고 쓰라는 문제가 종종 다른 분야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간단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써버리니까 그걸 쓰지 못하게 답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고 이렇게 조건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머리 싸움 복잡하죠. 예, 출제한 사람들과 답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가능한 짧은 걸 쓰려고 하는데 출제한 사람은 그 짧은 거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답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출제한 사람과 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요령, 공부하는 요령과 합격을 하기 위한 요령과 출제하는 사람이 그 요령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도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있으니까 5가지를 활용해서 답을 쓰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4가지를 쓰라고 나오는 건데요. 총괄 책임자의 직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물어보는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실기에서 총괄 책임자는 앞에서 나왔다시피 수급인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공사를 하도급을 준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급을 준 경우를 이야기하고 현장에서 A라는 업체가 일을 땄어요. 그러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
이 업체들을 각 영역별로 공정별로 줄 수도 있고요. 또는 공구별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 B, C, D, E 이런 업체들을 이 현장 바운다리 안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 내에서 악천후나 또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어야 되고 작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뭘 하죠? 위험성 평가라는 거 합니다. 이 위험성 평가라는 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또 사업장에서 도급을 줄 때 뭐가 같이 따라갑니까? 안전보건관리비가 지원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라고 합시다. 줄여서 안전관리비가 지급이 됐을 때 그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이 사업장 안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양중기도 필요할 수 있을 거고 각종 기계들이 필요할 건데 그 기계들이 안전인증 대상이 돼서 돼 있는가 또는 자율안전 확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검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라고 불러서 합동점검을 한다든가 순회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 총괄 책임자한테 부여된 권한이 됩니다. 직무가 된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뒤에 문제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만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합동보건점검이 있습니다. 합동안전보건점검, 합동점검이라고 줄여서 말하고 합동점검도 있고 순회점검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예방조치에서.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집행의 감독,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자, 이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도급사업에서의 필요한 직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직무. 자, 5가지가 있기 때문에 4가지 정도로 수정하시고 과거 기준에는 작업의 중지 및 재개 뭐 이런 식으로 또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런 식으로 말이 조금씩 바꿔졌죠. 그래서 지금은 작업의 중지 및 재개에서 재개가 빠지고요. 중지하고 수정이 좀 됐습니다. 법이. 그래서 요 내용이 최신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도급사업 시 합동안전보건 점검을 할 때 점검반으로 구성해야 하는 사람 3명을 쓰시오. 그래서 3가지라고 해서 좀 그렇네요. 3명. 사람을 3명 쓰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도급사업 시 합동안전점검은 언제 뭐 때문에 한다고요? 도급사업일 때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지정이 돼야 되겠죠. 조건이 맞으면. 그러면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라고 했잖아요. 여기에가 뭐 있어요? 합동점검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 합동점검이 들어가 있다. 그 합동점검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18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합동점검이. 합동안전보건 점검을 할 때 점검반으로 누가 이 점검반으로 들어오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급사업을 할 때 합동안전보건 점검을 할 때 점검반으로 구성해야 하는 사람을 3명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다 사업주가 들어갑니다. 도급사의 도급인의 사업주, 수급인의 사업주. 그러니까 이 도급인의 사업주는 원청사고 수급인이라는 것은 이제 도급 받은 업체죠. 도급 받은 업체의 사업주. 그 다음에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이 들어갑니다. 근로자 각 1명. 주로 이제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따라다니겠죠. 이 안전보건 점검이기 때문에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도급인의 사업주, 수급인의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씩 해서 그럼 몇 명입니까? 4명이 최소 4명이 다니는 겁니다. 최소 4명이. 그래서 합동안전점검을 한다. 그래서 자, 참고로 봐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언급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물어볼 수 있죠. 안전점검 주기입니다. 그래서 2개월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분기에 한 번 하는 게 있습니다. 2개월에 한 번 하는 것이 주기가 더 짧죠. 여기는 3개월에 한 번이라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분기에 1회 이상보다 2개월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어떤 업종이 있어요? 위험한 업종이에요.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 조선소입니다.
그래서 건설업과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일 때는 2개월에 1회. 그 다음에 1호의 사업을, 여기에 있는 이 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분기에 1회입니다. 건설업과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다 분기에 1회, 분기에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자, 주기까지 같이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기억을 해 주시죠. 도급사업주, 수급사업주, 그 다음에 각 일명의 근로자들 이렇게 해서 4명이 최소 구성 인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동안전점검입니다. 자, 19번입니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협조를 해야 한다. 위생시설. 자, 문제는 긴데 결론은 하나네요. 위생시설이 뭐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위생시설이 어떤 시설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위생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보건과 관련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보건 쪽과 관련된 건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땀도 흘리고 뭐 먼지도 묻고 분진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어떤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가 착용한 의복이나 내 몸에 신체에 이런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줘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있어요? 세면시설이 있겠죠. 또 목욕시설 있는 것도 있겠죠. 목욕시설. 또 세탁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생시설이라고 부르는 것. 세면, 목욕, 탈의, 세탁. 세면, 목욕, 세탁, 탈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야 되고요. 씻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탁할 수 있어야 되고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샤워시설이죠. 샤워시설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위생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목욕시설이다 이렇게 하니까 온탕, 냉탕 이런 수조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목욕탕 가면 이제 냉탕도 있고 온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면 좋겠지만 샤워시설까지를 목욕시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생시설, 세면, 목욕, 탈의, 세탁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내 몸을 이제 일하다가 오염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20번입니다. 노사협의체. 가볍게 19번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똑같이 나온다면 쓸 수 있겠죠. 세면, 탈의, 목욕 이렇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탁 이렇게.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기업 및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써요. 일단은 개최 주기는 여러분들이 노사협의체는 몇 개월마다 한다라고 제가 1강 할 때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어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노사협의체는 2개월마다,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마다, 1개월마다 한 번 1회이죠. 1회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답은 2개월마다, 개최 주기는 2개월마다 1회입니다. 대상 기업은 노사협의체는 자, 무슨 업에만 쓴다고요? 건설업이에요.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둬야 돼요. 산보위라고 제가 줄여서 씁니다. 산보위를 둬야 돼요. 그 다음에 도급사업시에서는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가 안전보건협의체를 두라 그랬어요. 협의체를 두라 있고 이 안전보건협의체도 두라 있고 그런데 건설업일 경우에는 이 안전보건협의체를 뭐로 대신할 수 있다고요? 노사협의체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럼 이 노사협의체를 운영을 하면 뭐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본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하고 노사협의체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안 해도 된다. 뭐를 운영하고 있으면, 노사협의체를 하고 있으면. 근데 조건은 있죠. 산보위의 운영 기준. 동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회 동수로 해야 된다는 그 조건을 만족시켜주면은 노사협의체를 산업안전보건위원 산보위 회의로 간주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노사협의체입니다. 노사협의체 여기는 분기마다, 여기는 2개월.
안전보건협의체는 얼마마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안전보건협의체는 노사협의체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안전보건협의체는 1개월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2개월마다. 대상,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기업이잖아요. 자, 노사협의체를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 일반 사업장인데 노사협의체를 두고 있어요. 일반 사업장인데 노사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 건설업이 아닌데 노사협의체 회의록을 두고 있어요. 그건 안 맞죠. 건설업일 때만 노사협의체 회의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신 게 뭐냐면 도급사업, 우리 회사는 도급사업을 해요. 다른 업체 협력사들이 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총괄 책임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되죠. 그럼 안전보건 협의체를 둬야죠. 안전보건 협의체를 두고 이 협의체에 1개월마다 협의체를 운영하는 게 맞죠. 그럼 노사협의체를 한다는 것은 건설업이 아니면 노사협의체라는 말을 안 써야 됩니다.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냥 노사협의체를 하든지 아니면 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노사협의체를 제조업인데 노사협의체를 두고 있다. 운영한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이 법에서 쓰는 용어하고는 안 맞습니다. 노사협의회죠. 예, 노사협의회는 근로기준법에 있죠. 과거에 근로기준법에 넣어서 협의회가 있어. 그래서 협의체하고는 다릅니다.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일 때 노사협의체를 둘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은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의 건설업일 때만 노사협의체를 둘 수 있다. 2개월마다 둔다. 자, 비슷한 용어들, 이런 것들, 근데 내용은 다른,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 가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법상 안전관리자 직무 내용 4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자, 법상 안전관리자 직무 내용. 안전관리자가 하는 일을 생각하자 그랬죠. 교육하죠? 사업장에서 안전교육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사업장 순회 점검도 하지 않습니까? 또 사고 나면 사고 조사, 이런 것들을 하죠. 위험성 평가도 지도 좋은 보좌를 하죠. 보좌 좋은 지도를 하죠. 그 다음에 안전 인증 대상 기계 기구 이런 것들 적격 여부 확인도 하죠. 안전보건. 그 다음에 취업 규칙에서 정한 직무 수행해야죠. 업무 기록 유지해야 돼요. 자기 업무에 대한 기록을 해야 된다. 업무 일지 써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직무 내용에 들어갑니다. 자,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자가 관여를 해야죠. 위험성 평가할 때 있어서 위험성 평가 주체는 누구다? 관리 감독자예요. 위험성 평가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관리 감독자고 그 관리 감독자가 근로자들로부터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죠. 어떤 법적 기준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안전관리자가 보자 좋은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보자 좋은 지도한다. 사업장 순회 점검하죠. 지도 조치에 건의를 합니다.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합니다. 업무 내용 기록하는 거. 안전교육 계획하고 안전교육 실시합니다. 또 사고 발생 시 사고 조사해야 되겠죠. 자, 4가지만 썼고요. 안전관리자의 업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기 앞에 쓴 것보다 이 답이 나는 쓰기가 더 좋다라고 생각한 거 있으면 그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항상 말하지만 실기시험에서 4가지 이상 물어보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4가지를 외울 걸 정하시라 그랬어요. 요걸 다 외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부담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 업무는 이렇게 취업 규칙에서 정한 업무,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안전교육, 순회 점검,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재해 분석 및 재발 방지, 그 다음에 재해 통계 기록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자 좋은 지도, 법에 따른 명령에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자 및 좋은 지도. 이제 노동부에서 뭐 점검을 나왔더니 지적사항이 나왔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자 좋은 지도.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몇 가지 기억하자? 4가지. 그래서 제가 내용적으로 좀 짧은 것들만 선택을 해서 답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밑에 내용도 여러분 교재에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잘 살펴보셔가지고 뭐 나는 답을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22번입니다.
아래의 각 조건에 적합한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안전관리자의 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조금 개정이 됐었죠. 건설업은 이제 금액으로 확실히 바뀌었고요.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고 서비스업 관련돼서 이제 업종이 몇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결정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간단하게 건설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공사 금액이 700억 원이면 공사 금액 얼마까지가 한 명이죠? 800억이 기준이죠. 그 다음부터 700억 증가하면 한 명, 또 700억 증가하면 또 한 명 증가되죠. 자, 그 기준을 알고 있으니까 800억이 안 되네요. 그러면 무조건 몇 명입니까? 네, 한 명이죠. 한 명이고 나머지 업종은 건설업이 아니니까 자, 제일 먼저 뭘 확인하자 그랬죠? 제조업이냐. 제조업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자고 그랬고요. 제조업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몇 명 기준으로 500명 이상이면 2명이고 500명 미만이면 1명입니다. 자, 500명 이상이니까 500명이 포함이 되죠. 500명 포함되니까 여기는 2명이 되고요. 500명이 안 되니까 여기는 1명이 됩니다. 자, 제조업이 들어가 있지 않는 통신업과 운수업은 1000명이 기준이죠. 1000명이 기준이어서 1000명은 1000명 이상이 포함되죠. 그러면 1000명 이상으로 보고 2명이고 여기는 1000명이 안 되니까 1명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안전관리자의 수를 결정을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 자, 주의할 사항이 뭐였습니까? 통신업과 운수업, 여기는 제조업이 없다 그랬고 제조업이 붙어 있는 것들 중에서는 500명을 기준으로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제조업이라고 안 써졌지만 제조업이 안 붙어 있지만 500명 기준인 업종도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발전업이죠. 우리가 그 발전소에서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서부발전, 뭐 남부발전 이렇게 발전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전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확실하게 기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한 명, 2명, 2명, 1명입니다. 자, 그 기준은 이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서 필기할 때부터 이제 봤던 조건이 되는데요. 토사석 광업, 제조업 다 제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이면 몇 명이 기준이다? 500명이 기준으로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1명 이상 이렇게 기억하면 쉽다 그랬습니다. 또 이어서 제조업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니까 자동차 수리업, 그다음에 원료 재생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그다음에 자동차 발전업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업종들도 있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업종 4가지죠. 이 4가지 업종은 제조업이라고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게 이 업종이 나올까 봐 걱정인 거예요. 제조업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1000명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출판업, 원료 재생업, 그다음에 해체, 선별매 원료 재생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전문 수리업, 발전업 이렇게 4가지가 나와도 500명 기준을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게 나올까 봐 제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좀 챙겨 보셔 주기를 바랍니다. 자, 24법 농업 임업부터는 이제 제조업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죠. 여기서부터 뭐 나머지 뺀 제조업이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부동산하고 나머지 금방 봤던 운수업 여기 나와 있네요. 운수업, 또 방송업, 통신업 이런 것들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임대업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수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들어와 있다 그랬죠. 이 2개가 새로 들어왔다 했어요. 공공행정, 그다음 교육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 새로 들어온 부분도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10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건설업은 금액으로 다 정리가 됐었죠. 그래서 금액으로 간단하게 근로자 수 이렇게 정리했고 가로 내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숫자는 공사 전후 15% 기간이죠. 그 기간에는 이렇게 한 일정 부분을 줄여서 이런 안전관리자 수를 둘 수 있다. 50%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1조 원 이상인 경우에는 몇 명 이상으로 11명 이상으로 하고 매 2천억 원 2조 원 이상부터는 매 3천억 원
마다 한 명씩 추가한다. 1조 원 이상일 때는 11명 이상으로 하고요. 2천억 원 증가할 때마다, 근데 2조 원 이상부터는 3천억 원 증가할 때마다 한 명씩 안전관리자가 추가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공사비가 1조 5천억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면 1조에서 2천억씩 두 번, 세 번 증가하죠. 그래서 두 번 증가하면 11명에서 1조 원 이상일 때는 11명이니까 이 말이 11명이 1조부터 1조 2천억까지다 이 말이죠. 2천억 증가됐으니까 이제 1조 2천억부터 4천억까지는 1조 4천억까지는 1조에서 1조 2천억까지는 11명. 2천억에서 4천억까지는 12명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증가시켜서 안전관리자를 결정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결정까지 하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만 점수를 주겠다라는 의도가 강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문제 정도 수준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수를 정수 이상으로 중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쓰시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아플 건데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중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자, 안전관리자를 중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다. 이 내용이 결국은 안전관리자가 중원해라는 말은 안전관리자 수가 부족한 것 같다. 부족하다.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를 중원해라.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법적 기준을 안 지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한 명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안전관리를 늘려야 할 것 같다. 이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안전관리가. 다시 말하면 또 교체하라 그랬어요. 안전관리자를 교체하라는 말도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어디서? 노동부에서. 안전관리자의 정수 이상을 중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해서 노동부에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문제가 있냐. 일단 우리 당신 사업장에 재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율의 몇 배가 돼버렸다. 2배가 돼버렸다. 2배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안전관리자 수가 부족하든지 또는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가 1년에 2건 이상 발생을 해버렸다. 그 다음에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관리자를 말합니다. 안전관리자가 업무 수행을 몇 개월 이상 못한다. 3개월 이상 직무를 할 수 없게끔 됐어요. 그랬으면 교체를 해줘라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을 했다. 화학적 인자로 인한, 이게 유해 화학 물질이죠. 화학 물질로 인해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중원하거나 교체를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몇 배요? 2배. 2배, 중대재해도 2건. 업무 수행 능력, 업무 수행 기간, 할 수 없는 업무 수행이 어려운 기간이 3개월.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자가 3명입니다. 질병자가 3명, 3개월, 2건, 2배. 자, 이게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 늘리거나 교체하라고 한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자, 3가지 쓰라겠으니까 이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해서 여러분들 선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내용하고요. 이제 답이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일단 하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중원하거나 교체하라는 내용. 몇 배? 2배. 중대재해 몇 건? 2건이에요. 그 다음에 몇 개월? 3개월이에요. 질병자, 직업성 질병자 3명입니다. 2233 이렇게 기억을 먼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2233입니다. 자, 24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는 이에 해당되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를 2가지만 써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어떤 벌이냐면 어떤 벌이에요?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그 다음에 재해율, 그 순위, 재율이 높은 사업장 순위, 이런 순위에 우리 회사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순위 등을 공표해가지고 회사를 창피해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회사한테 안전보건이 여기는 부실한 사업장이다 라고 공표할 수 있는 사업장을 쓰시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런 재해율이나 건수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자, 기준을 봅니다. 자, 사망 재해자가 몇 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에요.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이 2명입니다. 사망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그러면 요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여기는 뭐예요? 중대재해가 2건이잖아요. 여기는 중대재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사망재해가 2명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중대재해가 제가 이제 무섭다는 뭐 어떤 크기를 가늠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기억하기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했다. 그러면 이 사망재해는 당연히 무슨 재해예요? 중대재해죠. 중대재해고, 중대재해는 꼭 사망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상자가 2명, 3개월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된 건도 중대재해죠. 그래서 앞에는 좀 더 광범위해요. 광범위해요. 중대재해가 2건이니까 사망자가 1명, 또 1명에서 2명이 중대재해로 따지면 2명 사망한 것일 수도 있죠. 중대재해가 2건 일어나도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망재해가 2명이란 말은 중대재해가 2번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한 번에 사고로 2명 이상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망재해입니다. 여기는 중대재해라고 말 안 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망재해자가 2명이고 앞에 있는 중원 교체 대상은 중대재해가 2건입니다. 자, 여기는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 만인율이 여기는 사망 만인율, 평균 재해율로 안 따지고 사망 만인율이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주로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 만인율이 뭔 말이에요? 만 명당 근로자 만 명당 사망자 수가 몇 명이냐 이 비율이에요. 그래서 사망 만인율, 사망자 수 이렇게 주로 사망을 이야기해요. 사망 2명. 만인율이 평균 동종업종 규모별 같은 업종의 사망 만인율보다 높은 사업장, 이상인 사업장. 그 다음에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음에도 보고를 안 했어요. 3년 이내에 2건 이상 보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법을 위반했다는 이야기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이 말이죠. 3년 이내에 보고 안 했단 말은 은폐했다는 이야기죠. 은폐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대 산업사고는 중대 재해는 사망자나 다친 사람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1명, 2명, 10명 이 기준이 있는데 중대 산업사고는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에까지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하거나 은폐, 재해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2회 이상 보고를 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2명 사망 또는 사망 만인율이 동종업종 사망 만인율보다 높은 사업장. 이런 데는 공표 대상이 됩니다. 공표 대상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답을 줄여서 뭔 사업장? 공표 대상 사업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공표 대상 사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축적이 되면 헷갈려 버린다.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자꾸 써보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25번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을 명령할 수 있는 사업장 두 곳을 쓰시오.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수립 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안전보건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쭉 점검을 하는 거죠. 점검 외부에서 와서 점검을 하고 이런 점검을 통해서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안전보건 개선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은 거죠. 노동부에서. 그래서 이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제 개선까지 해서 이제 확인을 받는 겁니다. 제출해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이 말 자체에서 이미 의미가 있죠. 안전보건 개선 계획이니까 현재 상태보다 어떻게 하라고? 향상시키라는 이야기죠. 왜 향상시키라고 했냐? 지금까지 보니까 당신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 어떤 문제가 있었냐?
산업 제휴율이 동종업종 제휴율보다 높은 사업장. 제휴율이 다른 사업장보다 높지 않냐. 똑같은 업종인데 왜 제휴율이 높냐. 그래서 제휴율이 높기 때문에 개선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자, 재해율이 높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그럼 이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한 건, 두 건이나 말이 없죠. 그러니까 한 건이라도 있으면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면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해서 수립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제 시험 답안지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이렇게 써도 답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다 제가 이제 추가로 써놓은 거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몇 명이냐? 연간 2명입니다. 연간 2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유해 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작업 환경 측정을 해봤더니 유해 인자의 노출 기준이 초과됐어요. 그러면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수립하라고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법들보다 앞에 있던 2개의 항목보다 안전관리와 증원 교체해라, 공표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기준보다 여기 기준 좀 더 완화된 거죠. 완화된 잘못이에요. 그게 잘못이 좀 크지 않은 거예요. 잘못이 좀 덜 큰 것들일 때는 개선하라고 명령을 먼저 내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휴율이 높아, 제휴율이 높다. 그 다음에 안전조치, 보건조치 잘못해가지고 사업주가 잘못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했다. 그 다음에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 이런 사업장들은 개선을 빨리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 금방 말했던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는 그럼 어떤 것들을 포함을 시키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함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는 무엇을 개선할 거냐?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 시설. 안전보건과 관련된 시설. 뭐 방호장치가 없다든가 또는 방책이나 울타리나 이런 것들, 이런 시설적인 부분들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라.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안전조직이 구성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래서 관리감독자들은 안전 업무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런 것들,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냐 또는 구성이 돼 있냐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교육은 잘 되고 있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다,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타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에 포함시킨다. 포함사항이라고 합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포함사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뭐 개선한다? 시설 개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 부실하게 하지 말아라. 안전보건 교육 철저히 하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4가지가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됩니다. 자,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3가지. 이 내용하고 또 비교되는 게 있어요. 또 비교되는 내용들로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57번입니다. 안전보건 진단. 자,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4곳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할 사업장이 앞에 금방 했잖아요.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수립 제출하라고 명령받은 사업장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죠. 상대적으로. 유해 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제휴율이 동종업종 평균 제휴율보다 높은 사업장, 이런 데였잖아요. 이런 데가 있었고 이런 데였는데 여기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그랬어요. 안전보건 진단을. 그게 벌이 하나 추가가 된 거죠.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만 제출해 이게 아니라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외부 기관에서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개선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벌이 추가가 된 겁니다. 안전보건 진단을 받고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해라.
자, 어떤 사업장이냐?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이 사업장이 들어갑니다. 제휴율이 동종업종 평균 제휴율보다 몇 배입니까? 2배입니다. 2배 이상인 사업장. 직업병에 걸린 사람 연간 2명 이상,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는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 다음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등의 누출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내용하고 앞에 있던, 자, 뭘 보셔야 되냐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여기 있잖아요. 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배라는 것이 있고 제휴율 여기 내용도 한번 봐보시고, 그 다음에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2명 이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하고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제출 기준만 한번 봐보실래요? 자, 앞에 나왔던 25번 문제에서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하라는 것은 제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제휴율보다 높은 사업장 2배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2배 이상이 돼버리니까 요것만 안전보건 개선 계획만 수립하라? 아니다. 안전보건 진단 받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고,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이것은 그러니까 2번 내용은 중대재해가 중요한 거예요. 중대재해가 발생이 돼버리면 뭐 할 수도 있고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안전보건 진단을 받으라고 노동부가 그 심각성을 보고 판단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보건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연간 2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같은 내용이죠. 자, 이 내용과 25번 내용하고 지금 27번에 여기에 있는 답하고 직업성 질병자, 질환자 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2배냐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늠을 해요.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만 수립하냐, 진단을 받고 하냐, 이거에 따라서 2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를 보시고, 요 4번 내용은 앞에 내용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등의 누출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저기 제일 먼저 나왔던 우리 앞에서 소개됐던 중원 교체, 안전관리와 중원 교체부터 지금 여기까지 나와버리니까 이제 총 4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이 4가지 요소들을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매번 나오냐? 그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서 나왔던 네 가지 내용, 여러분들이 계속 연관된 내용, 비슷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매번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공통적인 것만 기억을 할란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요령이에요. 자, 너무 힘드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고자 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한다 그랬어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이죠. 규칙이에요, 규칙.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안전보건을 하겠다라고 정해놓은 법이죠. 그런 것들을 작성하고자 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됩니까?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예,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 사업장에 뭐 있어요?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나와야 되겠죠. 우리 회사의 조직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 안전관리, 보건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나오겠죠.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니까. 그래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 관리 조직과 직무에 관한 사항,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와야 돼.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게 이제 과거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합쳐졌어요.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4가지.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고, 각각의 직무는 또 어떻게 되어 있고, 안전보건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고, 사업장 안전관리, 보건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입니다.
사업장에 이 규정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몇 명이죠? 안전보건관리 규정, 기본적으로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장은 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100인 이상 사업장일 때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을 해서 갖고 있어라. 이렇게 사업장마다 갖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조직, 교육, 안전관리, 보건관리, 사고조사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려고 한다. 실시 순서를 번호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사업장은 매년, 자, 위험성 평가는 무슨 평가 있다? 정기 평가가 있다. 정기 평가 매년 합니다. 매년 정기 평가라는 게 있고 수시 평가가 있다. 사업장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수시 평가는 사업장에 변화가 있거나 사고, 재해가 일어났거나 이랬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평가합니다. 설비가 증설이 됐거나 또는 작업 방법이나 환경이 바뀌었거나 이러면 수시평가를 그때마다 하는 것을 수시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뭐든 간에 위험성 평가를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내가 어떤 대상 공정을 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하느냐.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대상 공정. 그래서 평가 대상을 선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네요. 선정을 한 다음에 뭐 하겠어요? 그 공정에 있어서의 유해 위험 요인을 찾겠죠. 그래서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을 찾았으니까 그 유해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성이라는 것을 추정을 합니다. 위험성 추정이죠. 다른 말이 위험성 추정이랑 비슷한 말이 없죠. 그래서 위험성 추정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3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 요인 파악하는 게 2번이고요. 추정하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자, 기록은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제일 뒤에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위험성 추정을 했죠. 추정을 했으니까 이런 위험은 이 정도의 위험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위험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냐 없냐 이거죠.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6번이 들어와야 됩니다. 6번이 들어오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를 결정을 하고 허용을 못하겠다. 이 정도 위험은 너무 커. 더 낮춰야 돼. 라고 하면 감소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5번으로 갑니다. 감소 대책을 수립 실행을 해가지고 위험도가 떨어지면 허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기록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3, 2, 1, 6, 5, 4 이 순서입니다. 자, 제일 먼저 뭐 한다? 대상 선정한다. 유해 위험 요인을 찾는다.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추정을 한다. 추정을 한 위험성이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을 못하면 감소 대책 수립 실행한다. 그래서 위험도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허용할 수 있어서 위험성 평가를 종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위험성 평가 내용을 기록 관리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 3, 2, 1, 6, 5, 4 이 순서로 위험성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자, 위험성 평가까지 해서 제 2강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의 안전관리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3강에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좌에서는 벌칙에 관련된 기준이 복잡했다는 이야기죠. 중원 교체, 그 다음에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안전 진단받고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또 공표 대상,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정리하셔도 되는 부분이다. 꼭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전에 있던 내용들을 오히려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좌에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